이제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같은 주요 복지수당이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는 기존의 복지 신청주의를 보완해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체계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자세한 내용 서일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인 복지 서비스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발표했죠. 관련 내용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신청주의 이것도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요? 그냥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지급하고 최선을 다해서 못 받는 건 알 수 없지만 신청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니까 그 지원 못 받아서 죽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동 양육 가구, 또 노인 돌봄 가구의 위기 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현장과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또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복지 안전 매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 추진 배경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복지 안전 매트 강화 방안은 최근에 발생한 몇 차례의 그 복지 위기 가구 사망 사건들을 면밀하게 그 원인과 그 대응 과정들을 잘 분석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 제도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도는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좀 분석을 해서 그 대응책을 이번에 그 중합적으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신청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정부의 지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신청을 하지 못해도 도움이 닿는 손길을 이어가겠다라는 목표. 자,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최근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한계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다시 좀 예. 기존에 이제 사각지대에서 발견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좀 뼈 아픈 사례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발견된 한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도 몇 차례 대책들을 발표해 왔는데요. 네. 그 이름이 이 복지 안전망 대책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보완을 해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안전망이라고 하면 이제 그 그물망이 떠오를 텐데요. 그물망은 아무리 촘촘하게 만든다고 해도 미세한 구멍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멍들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였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는 신청주의 복지제도의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이 없어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 신청주의를 극복하는, 개선하는 첫걸음으로 이번 대책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전망, 그물망은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매트로 막아버린다. 이제 안전 매트로 막는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발굴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신청주의 개선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빠르게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선에서는 복지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이 그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몇 가지 계획과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2015년부터 빅데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그 복지 위기 가구의 전기나 수도 사용량 등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런 데이터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다시 점검하는 그런
체계를 계속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복지 위기 가구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내도 이걸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을 해도 저희가 드리는 정보와 실제 지원까지 연계되는 정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데이터와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진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교차 확인을 해서 이거를 AI를 이제 좀 학습하는 AI로 해서 이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계속 제공해드리는 데이터에는 중복이나 반복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잡히는 위기가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상으로 지원을 그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업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 위기 알림 앱이라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알림 앱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본인이나 아니면 이웃의 경제 위기나 복지 지원 필요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위기 가구들에 대해서 지자체의 복지팀에 알려드리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이제 그 저희가 사실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 네. 그래서 이 그 신청 건수로는 그 누적해서 한 2만 건이 되는데요. 예. 실제 이제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 자원으로 지원이 된 케이스들은 한 13,000건 정도 됩니다. 예, 지금은 현재 이제 그 좀 사용자 편의성이나 이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는 민생하고 좀 밀착돼서 관련성이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또 더 많이 해서 이제 앱을 활용하는 걸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강화를 할 예정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다운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복지 위기 알림 앱. 이거 꼭 말씀하신 대로 좀 다운을 받으셔서 우리 주변을 좀 살펴가면서 혹시 위기에 처한 가구들 있으면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게 이제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기 가구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신청주의의 한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신청주의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 말씀하신 신청주의라는 게 복지제도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운영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권리나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원칙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단계적으로 첫 단계로 이제 몇 가지 제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 복지 지원 제도 중에는 연령 확인만으로 그 복지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아니면은 뭐 첫 만남 이용권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들은 저희가 출생 신고만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연령 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보편급여 말고 이제 소득재산 수준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네. 그런 그 선별급여라고 이른바 선별급여라고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 신청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복지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되셨던 분들의 데이터가 저희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또 복지 멤버십 제도라고 해서 내가 언제 이런 그 복지 위기에 빠질지 모르니 이렇게 대상에
그 해당이 되면 나한테 지원을 해달라라고 사전적으로 멤버십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데이터들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으니 이분들의 데이터를 확인해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서류들을 많이 챙겨서 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다 신청을 하시고 이런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이제 그 정부가 알아서 선제적으로 복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체계로 가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초기 상담을 위해서 이 희망 드림 사업, 이 꾸러미 사업이죠. 그냥 드림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띄거든요. 초기 상담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냥 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상자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받아가시는 거고 예. 저희가 생각하는 희망 드림 꾸러미 같은 경우는 위기 가구라고 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위기 가구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기 가구 이제 초기 상담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이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외부 지원을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서 뭔가 관계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생필품이나 아니면 식료품을 간단하게 좀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드림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냥 드림은 이제 오시고 한 두세 번 가져가시는 분들을 좀 발굴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희망 드림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게 발굴하는 부분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지원 단계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서 또 탈락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 또 안타깝게 좀 미달되는 또 그런 분들은 또 각자 삶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는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유연하게 바뀐다고요? 예.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겠다라고 이번 대책안에 담겨 있고요. 몇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속하고 아주 간편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긴급복지제도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런 조건들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제도를 좀 유연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조금 완화하는 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그 인정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융재산 기준도 좀 완화하는 걸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일선에서 이제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이게 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유연화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사례에서도 있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수준을 보기 때문에 그 재산 안에는 이제 그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근데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사실은 재산으로 보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진짜 필수품으로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많은 다자녀 가구나 아니면은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있어서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 재산으로 산정하는 그 기준들도 기초생보제도에서 이런 기준들도 좀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자, 자녀를 키우는 그 위기 가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삶이 점점 힘들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위기 가구의 자녀 돌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위기 가구에서 아동이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위기 가구인 경우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그 대책들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저희가 12세 이하 그 취약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연간 지난해에는 960시간 지원이 됐는데요. 금년부터 이미 1,080시간으로 이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학대나 방임이 좀 의심되거나 아니면은 주 양육자가 이제 없는 그런 위기 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현장 일선에서는 아동팀과 복지팀이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런 팀들이 공동으로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지난번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 아동 양육자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 이제 수감까지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양육자의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아동은 또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 충분히 보호가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네.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들을 이번에 검토해서 이제 체계를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르신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노인 돌봄 내용인데 오랫동안 간병을 하는 가족들 또 그 상황 속에서 위기 가구로 계속 이제 바뀌면 상당한 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돌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 사례들을 보면 위기 가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이 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이 돼서 예. 가족들이 이제 가족 전체가 이제 위기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인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의 돌봄 체계와 연계를 또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기 요양 단기간 보호해주는 주 야간 보호기관이 있는데 이런 보호기관이나 아니면 치매 안심병원 같은 경우에 좀 이런 인프라들을 좀 확충해서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이런 어르신들 보호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상당히 피로감이 있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 휴가제라든가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위기 가구, 또 아이 돌봄,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렇게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 가운데 위기 가구들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제 삶을 내려놓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또 상황도 가끔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여전히 이제 자살 예방 또 정책과에 계속기 때문에 특별히 또 마음이 더 쓰이실 것 같은데 이런 위기 가구 자살 예방 막기 위한 그런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그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반복적으로 시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법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일선의 자살 예방 센터에서 개입을 해서 정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복지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것들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동의라는 걸 받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 동의가 없어도 이런 개입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선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가까이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경찰이나 소방 분들일 텐데요. 경찰, 소방 분들과 자살 예방 센터에 또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 센터에 정보 연계나 아니면 지원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또 지자체에는 또 지자체별로 부단체장님 이상급으로 해서 자살 예방관이라는 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을 또 두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서 실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제 거기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고용복지센터라든가 서민금융진흥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는 체계도 계속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살자가 조금 줄었다라는 건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앞으로 예, 계속 맞습니다. 줄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전선에서 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공무원들이시죠, 복지 공무원들. 이분들도 정말 업무가 계속해서 또 쌓이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분들 어떤 지원책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 위기가구를 가장 처음 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분들이 복지 공무원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끼고 이제 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현장 복지 인력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복지 공무원들이 약 한 2만 4천 명 정도가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단계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일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유연하게 이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복지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위기가구를 대신해서 직권으로 신청하는 그런 사례들 이러한 말하자면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 업무를 좀 요즘에는 또 AI를 활용을 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좀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 업무는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기가구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AI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AI 기반의 업무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AI 에이전트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현장 공무원, 복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복지 안전 매트가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또 많이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좀 종합하는 게 되겠는데요. 네. 이번 대책은 복지 안전망을 넘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까지 넓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 안전 매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러 와주셔서 기다렸다가 그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수동적인 복지였다면 앞으로는 먼저 알아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선제적인 적극적 복지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좀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아니면 관계 부처들과 같이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기가구에 관련된 뉴스들이 비극적인 뉴스들이 나오지 않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일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